드래곤은 성공적으로 우라노스를 설치한 이후 곧바로 루피와 에이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해군본부에 나타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세라핌을 쓸어버리며 혁명군 수장다운 강함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개입하게 되며 루피와 에이스 등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드래곤은 자신이 세턴을 막아주며 루피와 에이스 등을 무사히 탈출시켜주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턴을 막아섰고 드래곤은 세턴과는 악연이 짙었기에 전쟁이 재개된 이후 곧바로 세턴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턴은 드래곤을 보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네 녀석 때문에 세계 정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들의 사상을 건드려 버리다니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혁명의 등불을 피워낸 것은 세계 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너희 세계 정부는 세계 정부라는 이름 하에 세상을 제멋대로 통치하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세계의 정점으로서 군림하며 세계를 병들게 만들었다. 이 녀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들이다 라고 말한 이후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날씨가 흐려지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벌레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나, 인간들은 벌레와 마찬가지다. 얼마든지 죽여도 새로 보충될 뿐 이라고 말한 이후 악마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 모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우마왕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군. 지금의 네 녀석의 모습은 마치 거미 같구나 라고 말했고 세턴은 모습 따위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한 이후 거대한 소로 변신했다가 인수형 우마왕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 3가지 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본래 혁명군은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집단, 나 역시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의 친구를 위해 움직이겠다. 쿠마, 지니, 보니의 삶을 망가뜨린 이 녀석을 혁명군 드래곤이 아닌 몽키디 드래곤으로서 쓰러뜨려주마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세턴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드래곤은 세턴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드래곤의 능력에 의하여 날씨가 급격하게 불어오기 시작하였고 일반 병사들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할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세턴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그래 좋은 기계다. 하지만 고작 그 정도 힘으로 우리 세계 정부에 대항하다니 네 애비인 거프처럼 정부의 개가 되었다면 훌륭한 투견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구나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드래곤을 향해 돌진해왔고 거대한 뿔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드래곤을 향하여 박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세턴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을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궈버립니다. 그리고 세턴의 뒷다리가 번개에 걸리게 되나 세턴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곧바로 상처를 회복한 이후 다시 한번 드래곤을 향해 다가온 이후 이번에는 변신폼을 바꾼 이후 촉수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심장을 관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드래곤은 몸을 비틀었고 세턴의 촉수는 드래곤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며 드래곤의 어깨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세를 잡은 세턴은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였고 세턴의 눈에서 불꽃과 같은 빛이 나왔고 드래곤은 심각한 두통과 정신착란 현상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빈틈을 허용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인수형 폼으로 변신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드래곤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드래곤은 충격을 호소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턴은 힘이 없는 자 권력을 논하지 마라. 이 세상은 강자존의 법칙에 의하여 돌아간다. 힘이 없다면 꿈을 꾸지 못하는 것, 그게 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턴이 강자존의 법칙을 논하자 드래곤은 웃음을 지으며 꿈을 꾸는 것은 자유라고 D의 의지는 여명과 연관이 있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나는 D를 드림이라고도 해석한다네. 모든 이들의 꿈을 앗아간 네 녀석들로부터 D의 일족인 우리가 꿈을 되찾아준다면 이 역시 조이보이가 말한 D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은 D의 의지를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분노하며 벌레 주제에 궤변이 길구나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드래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세턴과 드래곤의 대결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하였고 세턴은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드래곤의 움직임이 워낙 기민했으며 무장색 패기 또한 강했기에 세턴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세턴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세턴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드래곤은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을 향해 번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세턴의 전신이 불타버렸으며 드래곤의 펀치로 인하여 세턴의 팔다리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세턴의 몸에서 검은 안개와 같은 것이 나타난 이후 세턴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세턴의 팔다리 역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경이로운 회복력이군. 저 녀석을 쓰러뜨리려면 재생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세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됩니다. 드래곤은 강력한 한방을 사용하여 세턴을 잡아내기 위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려 하였고 우선은 세턴과 교전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세턴 역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기에 드래곤에게 일말의 틈조차 주지 않으려 하였고 거대한 황소의 폼으로 변신하여 드래곤에게 박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 순간 세턴의 능력으로 인하여 드래곤의 몸이 굳어버리게 되었고 세턴은 곧바로 인간형으로 폼을 바꾼 이후 자신의 지팡이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드래곤의 복부에 공격을 적중시켰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밀려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날씨를 매우 건조하게 만들었고 세턴이 밟고 있던 지면이 부식되어 버리며 세턴은 균형을 잃으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며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오른 이후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를 동시에 퍼붓는 기술인 대자 함행어천을 사용하여 세턴을 향하여 번개, 폭풍, 기상이변 등이 모두 포함된 강력한 에너지를 날렸고 세턴은 드래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세턴은 가까스로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매우 지친 듯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매우 지친 상태였기에 두 캐릭터는 섣불리 서로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드래곤의 대자 함행어천이 세턴에게 적중한 이후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을 막아서던 쿠마가 등장하였고 세턴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분명 자폭 스위치를 눌렀을 터 어째서 네 녀석이 나타난 거냐 라고 물었고 쿠마는 베가펑크가 네 놈의 말을 들을 이유 따위는 없다 라고 말한 뒤 세턴과 자신의 악연을 떠올린 이후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턴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갔고 드래곤은 쿠마 해군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고 쿠마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드래곤 너는 이곳에서 붙잡히면 안된다.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반드시 네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무얼 하려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한편 쿠마의 일격을 맞고 날아간 세턴이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었고 쿠마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이를 느낀 이후 시간이 없다. 어쩌면 작별 인사일 수도 있겠군. 너와 함께해서 영광이었다 드래곤. 부디 세계를 구원해다오 라고 말한 이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혁명군의 본거지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로 쿠마의 능력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세턴과의 대결로 인하여 매우 지친 상태였기에 쿠마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데 실패하였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본거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세턴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군. 네 놈이 하는 짓은 그저 시간을 끄는 짓일 뿐이다 라고 말하나 쿠마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아니 너희 세계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 태양신 니카를 필두로 일어날 세계의 혁명을 이라고 소리치며 루피와 그의 동료들을 믿는다고 말했고 세턴은 버커니아족은 예나 지금이나 멍청하군 이라고 말하며 인상을 구긴 이후 곧바로 쿠마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아버지가 말한 태양신 니카의 신화를 떠올리며 아빠 태양신 니카는 정말로 존재했어. 세계정부의 몰락도 얼마 남지 않았어. 버커니아족의 전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로선과 레일리, 드래곤,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다운 실력을 선보이며 가장 오랫동안 오로선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일리, 드래곤, 빅맘, 미호크가 오로선에게 패배하였고 피터와 대치 중인 카이도우 역시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미 승부는 기울었군.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확실히 아직은 사신수의 힘을 다루는 것이 미흡하나 패기와 신체 능력이 워낙 강하니 이 정도 효율을 뽑아내는 거겠지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다른 녀석들 따위 알 바 아니지. 링링이 쓰러지는 것은 좀 의외지만 난 내 앞에 적에만 집중할 생각이다 라고 소리친 이후 승부가 기울었기에 속전속결로 피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청룡으로 변신한 이후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전신을 뒤덮으며 활용대거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빠른 속도로 피터에게 다가갔고 피터 역시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백호로 변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카이도우를 물어버렸고 피터는 활용대거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물린 카이도우는 치명상을 입게 되나 카이도우는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피터의 이빨을 버텨낸 이후 피터를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였고 피터는 번개의 힘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피터의 공격이 충돌하게 되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해군본부 근처에 있던 섬 하나가 모조리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활용대거 모드를 활용한 이후 인수형으로 돌입하였고 인수형 카이도우는 몸 색깔이 붉었으며 전신에 화염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역시 인수형으로 폼을 바꾸었고 피터의 등에는 백호의 줄무늬가 생겨났으며 더욱 용맹하고 사납게 변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카이도우를 인정하며 나를 상대로 이 정도나 버틴 것은 칭찬해줄 만하군. 과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릴만해 라고 말합니다. 피터와 카이도우가 인수형 모드에 돌입하며 두 캐릭터의 대결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카이도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피터에게 접근한 이후 4명 8개를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오른손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피터의 손은 마치 백호의 앞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자신의 왼손에 무장색 피기를 휘감은 뒤 카이도우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렸고 피터는 번개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검은색 피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지하며 번개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순식간에 이동하여 번개를 피해낸 이후 피터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금쇄봉에 폐양색 표기를 휘감은 이후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그대로 피터를 내려 찍어버렸고 피터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과거 록스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록스가 폐양색 표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방출시키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별로 좋아하던 녀석은 아니다만 실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라고 말한 이후 록스 특유의 자세를 따라한 이후 폐양색 표기를 방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피터에게 다가가 대위덕 활용 팔개를 사용하여 그대로 피터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피터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였으며 동물계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하였고 피터는 카이도우의 공격을 버텨낸 뒤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는 활용 화문 포효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용폼으로 변신하여 꼬리로 피터의 몸통을 잡은 이후 자신의 이빨에 불을 휘감은 뒤 피터의 머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큰 충격을 입었으나 피터 역시 맷집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기에 순식간에 백호로 변신하여 백호 천지화를 사용하여 거대한 앞발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앞면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피터 모두 충격을 입으며 변신이 풀리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체력이 닿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목덜미에 거대한 상처가 남게 되었고 피터는 이 상처는 영원히 남겠군. 수준 이상의 실력이었다. 청룡 카이도우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은 각자의 상대를 꺾는 데 성공하며 자신들이 왜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으로 불리며 900년 이상이나 세계의 정점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지 입증합니다. 하지만 오로성 전원이 모습을 드러낸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이며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대전쟁을 제외하며 오로성 전원이 나섰던 적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이토록 우리를 위협했던 세대는 과거 900년 전 조이보이를 필두로 한 엘레페리아 왕국을 제외하면 없었다. 이번 세대가 가히 최악이자 최강의 세대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카이도우 나를 제외한다면 사신수의 힘을 가장 잘 다루는 녀석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하지만 고작 저런 녀석들의 수준으로는 우리 세계정부를 위협할 수 없다. 진짜 위험한 녀석은 해적왕 몽키디 루피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미 그 녀석의 기량은 우리를 능가한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어쩌면 그분이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칼을 칼집에 꼽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은 과거 갓벨리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대사건이다. 철룡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것도 모자라 마리조아의 국보를 들고 탈취하다니 빨간머리 샹크스 나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쓰레기를 감싸는 녀석은 그 이하일 뿐이다. 다음에 만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정상일전이 끝난 직후 밀지모잘당이 사실상 승리하게 되었고 세계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오로성을 필두로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하였고 드래곤,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쿠마 등의 희생으로 인하여 루피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적들이 세계정부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이 직접 움직이게 되며 나스주로가 미호크를 격파하였으며 피터가 카이도우를, 워큐리가 빅맘을, 마스가 레일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드래곤을 거의 다 쓰러뜨려 갔으나 쿠마가 난입하게 되며 드래곤은 세턴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희생을 하며 최후의 공방을 한 혁명군, 크로스길드 등은 해군과 세계정부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임펠다운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레일리, 쿠마는 임펠다운 레벨 6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정부와 해군본부가 승전보를 울렸으나 해적 측이 사보를 탈환하게 되며 사실상 해적 측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무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던 세계정부와 해군본부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게 되며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세계정부는 90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루피는 드래곤,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쿠마 등의 도움으로 사보를 탈환한 이후 무사히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빨간머리 해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은 혁명군의 본거지에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 꽤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기에 루피와 동맹군의 분위기 또한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마의 능력으로 인하여 순간이동을 한 드래곤이 나타났고 사보는 드래곤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쿠마의 희생이 있었다. 또한 우리의 편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카이도우와 빅맘의 희생도 있었지. 그 녀석들 역시 우리에게 미래를 건 전우들이다. 또한 매의 눈 미호크, 명왕 레일리 그들의 희생 역시 감사할 일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우리 쪽 손실도 만만치 않소. 설마 오로성이 직접 움직일 줄이야. 이제 세계 정부에서도 전면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구하는 건 성공했지만 결국 우리의 친구들의 상당수가 붙잡혀서 세계 정부가 있는 한 친구도 동료도 가족들도 결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지. 이 자리에서 모두의 앞에서 선언하겠어. 나는 세계 정부를 부숴버릴 테다 라고 말하면 루피는 공식적으로 세계 정부와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나 역시 마찬가지다 밀짚모자. 감히 나의 친우 매의 눈을 잡아가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라고 소리쳤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물어들며 제법 리더다워지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제2의 정상일전 이후 도주한 티치를 떠올리며 그 녀석은 변수가 될 테지. 결착을 지을 시간인가 티치 라고 생각하며 세계정부와의 본격적인 전쟁 이후 티치라는 변수를 완벽히 틀어막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제2의 정상決전이 완전히 끝난 이후 해군은 전장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카이도우 빅맘이 붙잡힌 것은 확인하였으나 전장 어디에서도 티치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향하였고 쿠로우마는 사카즈키 사장, 검은 수염 티치가 없어졌소. 분명 전쟁 막바지까진 전장에 있었는데 말이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담배를 피며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녀석은 분명 자아를 잃었을 텐데 카이도우 빅맘과 함께 되살아난 건가? 그 녀석이 도주했다면 분명 세계의 정상을 노릴 테지. 그 녀석은 해군의 입장에서 최악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모습을 드러낸다면 내게 즉각 보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불황류를 통하여 티치가 도주했다는 소식을 해군 전체에 알렸고 해군은 티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티치는 제2의 정상일전 막바지에 기적적으로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고 해군 군함 한 척을 탈취하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지친 듯한 기색을 드러내며 제하하하 이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군. 밀짚모자 루피 세계정부 녀석들 결코 용서 따윈 하지 않겠다. 결국 세계의 정상에 서는 것은 나다 라고 소리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이무는 오로성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무와 오로성은 권력의 방에 집결하였고 이무는 허의 옥좌에 착석합니다. 그리고 오로성 전원은 무릎을 꿇으며 이무님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세계정부가 창설된 이후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전쟁 이후 조이보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며 더 이상 우리의 적은 없을 거라 확신했으나 시대를 초월하여 태양신 니카가 나타났다. 또한 그 녀석이 카미테키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번 전쟁 역시 원래라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됐을 터인데 대부분의 반란무자들이 도주하며 우리로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무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900년 전처럼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 게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이번 전쟁에서 붙잡은 녀석들은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시켜 두었습니다. 인질로 활용하여도 되며 여차하면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을 사용하여 우리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런 녀석들 따위 중요하지 않다. 아마 대청소가 필요한 타이밍이겠지. 몽키디 루피를 필두로 한 해적들과 몽키디 드래곤을 필두로 한 혁명군, 알라바스타를 필두로 한 반란국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을 모두 지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스는 저희들도 직접 나섭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물론 어차피 존재 자체가 지워질 녀석들이다 라고 말하며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의 출격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대대적인 대청소를 발표하였고 루피를 필두로 한 해적들과 이무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